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사회학 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 진행할 이현주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또 지나갔습니다. 또, 또 일주일이 시작 벌써 토요일이네요. 토요일이 왔네요. 네, 또 일주일이 지나갔고 또 다음 일주일이 오고 일주일만 더 지나면 이제 코로나로 인한 우리가 비대면 강의를 종료하고 대면 강의로 전환하려 합니다. 이번 주 수업 잘 들어주시고요. 오늘 내용은 스포츠에 대한 이해인데, 여기를 좀 시간이 너무 길지 않게, 좀 그러면서도 지루하지 않게 하는 게 오늘 저의 수업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께 내용이 어렵게 접근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좀 전에 강의를 쭉 진행해 보니까 30분 걸렸어요. 그런데 녹음이 안 됐어요. 음성이 녹음이 안 돼서 다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더 짧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몇 분 단축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자, 목차입니다. 스포츠의 어원부터 해서 스포츠의 정의, 특성, 그다음에 문명화 과정, 요 문명화, 요 용어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엘리아스의 문명화 과정, 그다음에 근대 스포츠의 특징, 고대 스포츠, 중세 스포츠가 아닌 근대, 요즘의 스포츠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깨졌네요. 요거는 다시 좀 하려고 하는데, 일단 그냥 넘어가시죠. 네. 자, 스포츠의 어원은 처음에 이제 고대 프랑스어에서 왔어요. 디스포르트라는 말에서 왔는데 여기 스포츠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뜻은 뛰어놀다, 뛰다, 놀다 두 개가 의미가 들어가 있죠. 뛰려면 사람이 뛰어가지고 놀아야 돼요. 노는 거. 그다음에 중세 영어에서는 스포츠라는 건 이제 명사적인 의미로서는 여가 이런 의미였고 일하는 게 아닌 거죠. 여가는 좀 일하는 그 이외의 시간이 여가인 거죠. 그다음에 동사적으로는 기분 전환하다, 즐거움을 추구하다. 결국에는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노는 거고 기분 전환하고 즐거운 거고 이런 게 스포츠다. 중세 때는 이런 거였고요. 프랑스어에서는 음, 페르시아어인 이제 여기 보드에 라는 말에서 기원이 됐고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승리랑 승리하다. 그러니까 스포츠에 승리하는 거 이런 게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애슬릿이라는 의미로 된 건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제 선수, 운동선수 같이 그런 의미로 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적인 스포츠에 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요 글자 자체로는 프랑스어 쪽에서 왔고 그런 뛰어놀다라는 의미에서 일하는 게 아닌 여가 시간에 기분 전환을 위해서 즐겁고 이기려고 서로 승리하는 데 좀 목적을 두고 있고 열심히 운동 선수로서 하는 것들 또한 다 들어가 있는 용어가 이제 스포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그 사회 환경에 따라서 의미가 달랐다. 그다음에 1520년대에는 스포츠가 신체 활동을 포함한 게임이라는 게임 쪽의 의미를 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19세기 중반이 되면은 19세기라 하면은 1800년대 중반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유럽에서는 도박의 목적을 두고 열리는 어떤 이벤트라는 의미에서의 스포츠가 사용되었고 그때 당시에 스포츠맨이라는 말은 경주에서 돈 내기는 거는 갬블러가 돼서 돈 내기 거는 게 스포츠맨이 이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의미가 바뀌면서 18세기 후 말에 들어가면은 음, 19세기죠. 1800년대 말에 가면은 스포츠맨이라는 용어는 스포츠를 즐기는 멋진 사람으로 바뀝니다. 의미가. 그래서 스포츠맨, 젠틀맨이랑 연결되죠. 신사적인 사람으로 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라는 말이 미국 쪽에서는 스포츠 s를 붙여서 복수로 사용하는 거를 더 좋아하고 영국 쪽에서는 단수 여기 s가 안 붙어서 스포트 이렇게 쓰는 거를 더 선호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스포츠라는 거는 s가 붙으면 각 종목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간 걸 그걸 합친 복수라고 보시면 되고 스포츠라는 거는 우리가 신체 활동을 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이런 스포츠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들, 인간의 활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스포트
그래서 광의적인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스포츠는 협의적으로 종목을 얘기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라는 용어는 뛰어놀다, 기분을 전환하기 위한 활동이다, 신체 활동이다, 경기, 도박 이런 성향을 게임 이런 것들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의미를 받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의미가 사용되어 왔다. 그래서 현대적인 스포츠 의미 이것이 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 의미가 변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일반인이 생각하는 스포츠에 대한 의미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공자로서 학문적으로 배운 스포츠의 의미 이것이 다르다. 그리고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남들을 일반인들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그 역사적인 측면까지 바라보고 알고 있어야 전공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포츠라는 것은 어, 놀이, 게임, 스포츠 이렇게 그 점차 진화되어 갔다. 옛날에는 놀이에는 뭐 신체 활동이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죠. 그 이게 더 인간이 진화하면서 게임을 하게 되고 게임은 또 게임 안에도 또 신체 활동인 게 있고 아닌 게 있죠. 그래서 그 안에도 이제 스포츠가 더 진화돼서 스포츠로 갔고 그래서 스포츠는 신체 활동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또 스포츠 안에 그 안에 스포츠 S가 되면은 각 세부적인 종목들로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스포츠는 놀이에 해당되고요. 모든 스포츠는 게임에 해당되고요. 뭐 이렇게 됩니다. 야, 그래서 스포츠가 이렇게 진화되어 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십니다. 그다음에 그런 놀이 게임 스포츠를 이제 하나씩 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포츠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놀이 게임 거기에 발전돼서 결국에는 스포츠까지 왔다. 이 개념을 머릿속에다 두시면 이 특성을 아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놀이 여기서 이거 하나하나 다 읽어보는 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학습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놀이는 그냥 서로 노는 거예요. 야, 너 뭐 해? 너 나 뭐 할게? 너 엄마, 나 아빠, 뭐 너 의사 선생님 해? 그러면 같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 안 할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그 안에서 그 상황 속에서 허구적으로 상황이 벌어집니다. 놀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딱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상황 즉흥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음, 원래는 인간은 태초적부터 노는 걸 좋아했다. 그래서 이거는 본능적으로 인간은 논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한 호이징어라는 인류 역사학자가 아, 그 인간의 특성을 놓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호모 루덴스. 이게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노는 인간이고 놀이하는 인간이다. 그래서 현대 문화라는 것이 인류가 만들어 놓은 문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문화예요. 근데 문화에는 유형 문화와 무형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이든 무형이든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화는 놀이로부터 시작돼서 발전해 온 것이다. 인간은 원래부터 노는 걸 좋아한다. 어린애들부터 노는 거를 되게 그냥 본능적으로 노는 거다. 애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책 호모 루덴스란 책 이걸 찾아보시면 되게 유명한 책이라는 걸 아시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로제 까이와라는 사람이 이제 놀이의 특성을 설명했어요. 놀이는 이 네 가지 특성이 있더라. 이 네 가지 특성을 통해서 사람들은 재미를 느끼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에서 이렇게 문화로 발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살펴보시면 첫 번째 아곤이라고 있고 두 번째 알레아, 세 번째 미미크리, 네 번째 일링크스에서 요 그 첫 글자는 대문자 I고요.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 L이에요. IL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곤이란 어떤 특성이냐? 경쟁. 서로 우리는 놀이에서 경쟁성을 누가 이기는지 잘 하는 거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재미를 느낀다. 그래서 어, 여기 스포츠가 바로 경쟁을 중요시하는 놀이 그것이 발전한 케이스가 스포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알레아라는 거는 확률 게임입니다. 확률 우리 놀이 중에 확률로 했을 때 되게 재밌다. 그래서 요 확률을 우리가 발전된 케이스가 도박입니다. 도박 주사위 던지고 뭐 카드 뭐 이런 거 확률 게임
그게 알레아. 두 번째는 미미크리입니다. 미미크리라는 거는 흉내내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른 흉내내면서 재미있게 놀고 이런 거 있죠. 그런 흉내내는 것이 사회에서 발전한 케이스가 어떤 연극, 영화 뭐 이런 거예요. 어, 또 뭐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뭐 누구 흉내내면서 막 재밌게 놀죠. 그런 것이 바로 미미크리의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개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일링크스는 짜릿한 거예요. 우리가 어, 어린애들 우우 이렇게 던지면 막 되게 깔깔깔깔 웃고 그러죠.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놀이를 통해서 재밌어지는데 우리는 놀이공원에 가서 자이로드롭이나 뭐 바이킹 타고 짜릿한 거 하면서 재밌어 하잖아요. 이런 거 하면서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에서는 우리가 스키나 번지 점프 막 이런 것도 있고 뭐 또 암벽 등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이 놀이의 어떤 짜릿함을 느끼는 그런 일링크스적인 요소가 발전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의 놀이의 특성을 통해서 재미를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을 짤 때 스포츠 프로그램을 짤 때 이런 요소들을 잘 넣어야 되고 뭐 재밌게 놀고자 할 때 어디에서 뭐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짠다. 그럴 때도 요거를 골고루 섞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면 아주 재밌어집니다. 네. 그다음에 게임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게임은 놀이의 발전된 형태고 일정한 규칙이 있고 전술 뭐 이런 확률 경쟁 이런 게 들어가는 게 게임이다. 하지만 이제 관례화된 규칙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놀이에서는 뭔가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반면에 게임은 좀 더 옛날부터 해오던 그런 방식의 규칙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공기놀이 뭐 이런 거 할 때 그 게임 서로 잘하는 거 누가 더 잘하는지 게임 하잖아요. 공기로 그런 것들 뭐 바둑이나 뭐 장기 두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어, 어떤 어느 정도 관례화된 규칙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뭐 이렇게 쫙 돼 있는 그것이 어, 규칙에 조금 어느 정도 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스포츠에서는 성문화된 게 있기 때문에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스포츠에서는 높은 수준의 규칙을 가지고 간다. 그리고 조직화되어 가고 제도화되어 간다. 사회 시스템에 들어온다. 그다음에 경쟁, 신체 기능을 중요하게 높은 수준이에요. 게임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준으로 들어가고 제도화된 규칙성, 놀이 게임과 구별되는 게 요거예요. 제도화되어진다. 그러니까 룰이 정해지면은 게임은 이렇게 꼭 지켜야 되고 뭔가 규칙을 뭐 룰북을 가지고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똑같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스포츠는 어, 정확하게 어떤 규정집을 만들어내고 그 규정집에 따라야 되고 인터넷에도 올리고 자료 책으로도 해서 다 통용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연맹이나 협회 이런 기구가 이제 제도화돼서 그 기구를 통해서 룰을 지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놀이 게임 스포츠가 이렇게 점차 발전되어 간 건데 규칙에 대한 특징을 보면은 놀이는 임의의 규칙을 가지고 있고 게임은 관례화된 그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있고 제도는 네, 문서로 만들어 가지고 뭐 각 협회나 이런 데서 공식적인 룰을 만들고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제도화되었다. 하지만 경쟁성, 놀이에는 경쟁성이 약하고요. 게임에서는 경쟁이 좀 더 들어가고 스포츠에서는 신체 탁월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는 신체 활동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우열을 가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포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구분하는 특징들을 말씀드렸고요. 놀이 게임 스포츠가 발전해 가는데 놀이에는 이런 허구성 아까 설명드렸죠. 뭐 너 해 하도 안 할래? 그럼 많은 거고 비생산성 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어, 정신적으로 환상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뭐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유롭게 하고 있고요. 규칙성, 쾌락성 이런 걸 추구하는데 모든 놀이는 요 정도인데 게임은 그거를 포함하면서 좀 더 경쟁성이 조금 더 들어가고 규칙에 있어서도 얘는 임의적인데 놀이는 게임은 좀 더 관례적으로 지켜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체 전술 확률 또한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게 특징인데 또 스포츠는 이런 것들을 게임적인 요소를 다 포함하면서
규칙에 있어서 좀 더 제도화되어져 있다. 그리고 신체 활동이나 신체 움직임의 탁월성을 나누이 들어간다. 그래서 제도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이 내용을 놀이의 내용을 게임 스포츠는 다 가지고 있고 게임의 내용을 또 스포츠는 또 다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좀 더 특징적으로 더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또 그 포함되는 범주에 대한 거는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구성, 비생산성, 아까 설명드렸고 요 자료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읽으면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 제도화된 규칙성, 경쟁성, 신체 움직임의 탁월성 이런 것이 스포츠의 특징이다. 최종적으로는 제도화된 거. 결국에는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에서 규칙을 체계화하고 그다음에 표준화라는 말이 있는데 표준화라는 거는 어디를 가나 똑같은 규칙을 따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놀이는 뭐 어딜 가나 똑같은 규칙이 아니죠. 게임도 또 틀려질 수 있죠. 동네마다 틀리죠. 하지만 스포츠는 좀 더 표준화돼서 어떤 표준화된 규격, 표준화된 규칙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다. 그다음에 공식적인 규칙과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코클리의 스포츠의 제도화 과정이라는 것은 코클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스포츠가 제도화되는 과정이 이렇게 된다. 규칙을 표준화하고 공식적인 규정위원회 규칙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조직 합리화 뭐 하여튼 읽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진행된다. 그다음에 엘리아스의 문명화 과정이 있는데 이런 것 요 문명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엘리아스라는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문명화 과정 인류가 어떻게 문명화되어 가서 현대까지 오게 됐는지 역사적인 측면을 통해서 밝혀냈어요. 꼭 뭐 밝혀냈다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이론이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체육 쪽에서 스포츠 사회학에서는 어, 스포츠가 어떻게 현대적인 스포츠로 발전해 왔는지 문명화되어 왔는지를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죠 스포츠를. 그래서 이해하고 해석해내고 그거를 통해서 이해하고 여러분들께 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 스포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동안 우리는 몰랐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어, 하나의 이론을 발표함으로써 우리는 스포츠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 인간은 원래 야만적이었어요. 되게 원초적인 삶을 살았죠. 우리 예전에 개를 키울 때도 동네에서는 개를 발로 뻥뻥 차고 야 나가 네가 무슨 집에 들어와 밖에서 커야지 이 똥개야 뭐 이랬죠. 근데 이제는 강아지도 우리는 집에 들어오고 같이 사람처럼 예뻐하고 뭐 가족이 되어 가죠. 이렇게 되게 온순화되어 가는 과정. 옛날에 우리 어, 고대 그리스 같은 거 검투사 뭐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 막 칼 같은 거 해가지고 사람을 상대방을 죽여야 이기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펜싱 같은 거 보세요.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해서 찌르면 몇 점 이렇게 폭력성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태권도도 막 어, 해가지고 막 스포츠화된 요즘의 태권도가 아니라 예전에는 해서 아프게 해서 쓰러뜨려야 되는데 이제는 어디 어느 부위를 치면은 몇 점 이렇게 하죠. 폭력성을 줄이는 것이죠. 그래서 태권도를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팍 살짝 살짝 맞추는데 초점을 중심을 두고 이렇게 해가기 때문에 아, 폭력성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태권도만 보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고대 그리스의 그런 스포츠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그 폭력성이 엄청 검투사라는 걸 봤을 때만 해도 되게 강했는데 현대 스포츠에서는 되게 약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토마스가 아니요. 엘리아스가 얘기하고 있는 문명화 과정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것이 이제 폭력이 분출되던 게 국가에서 이 폭력을 통제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뭐 사람을 죽여도 조선시대는 옛날에는 뭐 누가 죽여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폭력성이 되게 강했었는데 요즘에는 이 폭력성을 국가에서 다 통제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어, 점점 사람들은 그 강제에 의해서 이게 약화되어 가고 자기 스스로 통제해 가지고 폭력성을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 국면을 우리는 어, 사, 사람의 폭력성이 이제는 스포츠로 전달이 됐는데 그 스포츠 또한 이제는 사회가 용인하는 범주 내에서 점점 문명화되어 가면서 폭력성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근대 스포츠의 특징은 7가지가 있어요. 세속주의, 평등성, 전문화, 합리화, 관료화, 수량화, 기록 추구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이 근대 스포츠라는 특징이 뭐예요? 그러면 고대 스포츠, 중세 스포츠가 아닌 요즘에 우리가 즐기고 있는 스포츠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대적인 스포츠의 특징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하나 또 자세히 살펴보려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속주의라는 건 뭐냐? 옛날에는 이 스포츠가 종교적으로 재래 의식에 을 위한 것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스포츠가 그냥 개인적인 거로 된 거죠. 그래서 종교적이고 신성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스포츠가 근대 스포츠라는 것은 그래서 실용주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근대 스포츠는 평등성을 중요시한다. 예.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뭐 사람 죽이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 민주화됐죠. 스포츠가 많이. 그래서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참가한 경기자들이 이제 동등한 조건에서 경기를 임해야 돼요. 그래서 뭐 신분 계급에 상관없이 뭐 신분 계급도 이제 없어졌지만 그래서 똑같이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남자건 여자건 똑같이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인종에 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또 똑같은 경쟁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안에서는 체급도 이제 어느 정도 같은 안에 들어와서 누구는 칼을 실제 진검을 들고 하고 누구는 장난감 칼을 들고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가야죠. 둘 다 장난감 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평등성을 중요시하는 게 요즘의 스포츠다. 그다음에 스포츠가 요즘에는 점점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옛날에 비해서 어떤 역할도 전문화되어 가고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축구가 옛날에는 뭐 공격 전술이 없을 때는 다 같이 우르르 우르르 몰려다녔었죠. 공만 따라서. 그런데 이제 점점 포지션이 정해져서 전문적으로 가고 또 직업적으로 봐도 옛날에는 그냥 동네 축구 수준이었는데 점차 이제는 프로 스포츠가 나와가지고 전문적인 그거를 업으로 하는 선수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장비 또한 점점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스포츠가 요즘 스포츠는 점점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합리적으로 또 바뀌어가고 있죠. 스포츠는 규칙이나 전략 이런 걸 통해서 점점 발달하면서 합리화되어 가고 있어요. 또 납득이 되어야 되죠. 논리적인 관계가 좀 점점 논리적으로 되어 가고 있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현대 스포츠가 점점 발전하면서 합리화되어 가고 있는 측면. 그다음에 관료화되어 간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조직이 점점 커지죠. 동네 수준에서 뭐 어떤 국가 수준, 그다음에 전 세계 수준으로 가면서 그 조직이 만들어지고 조직이 세계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지면은 그 안에 회장, 부회장, 뭐 이사진, 뭐 선수 이러면서 그 계급이라는 게 또 나오게 돼요. 그래서 관료들이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수량화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뭐 수치화하는 거 하나씩 측정하려고 하는 게 이제 많이 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어, 뭐 어느 게 더 빠른지 누가 더 많이 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수치화되어 가야 된다. 그걸 다 기록화하는 거죠. 그래서 다 어느 경기마다 표준화된 어떤 기록지 같은 게 있고 그거를 기록지에 의해서 다 기록을 하고 그것이 저장되어서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되죠. 예, 요즘에는 예술적인 스포츠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록을 추가하죠. 그런 수량화한 것이 이제 기록이 쌓이면서 서로 비교를 하면서 누가 더 많이 가는지 서로 어, 최고 기록, 세계 최고 기록, 한국 최고 기록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으로 하고요. 이것이 가장 많이 된 게 이제 야구죠. 야구는 뭐 하나하나 다 기록을 가지고 누가 뭐 최초로 무엇을 했네 이렇게 해서 의미를 부여하죠. 그래서 수량화하고 그 기록을 가지고 수량화된 기록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했어요. 나중에 이게 다 돈이에요. 수량화 이거를 기록하고 기록을 가지고 우리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재미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사람들은 소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기록이라는 것을 중요하시 여긴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근대 스포츠의 7가지 특성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살펴본 거는 스포츠의 어원에서부터 스포츠의 정의, 놀이, 게임, 스포츠로 이렇게 발전되어 가서 결국엔 스포츠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쭉 살펴봤고요. 스포츠는 뭐 신체 활동을 통해서 우열을 가리고 또 제도화되어 가고 성문화된다 이런 것들 말씀드렸고요. 문명화 과정, 엘리아스의 문명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스포츠가 어떻게 문명화되어 갔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근대 스포츠는 다른 고대나 중세 스포츠에 비해서 요즘의 스포츠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네, 숨가쁘게 했는데 지금 몇 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번 주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참고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